여담 친구들 안녕. 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2강 지리적 집중 모형의 해설 영상입니다. 자, 이 지문은요.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의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수학 체증이 나타나는 현상을 폴 크루그먼의 견해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제도 나왔다시피 그러면 폴 크루그먼의 지리적 집중 모형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본문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세계 전체의 생산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네요. 국제무역을 하는 것이 세계 전체의 생산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의 생산 비용이 모두 낮아 두 재화 모두의 절대 우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자, 절대 우위라는 것은 다른 생산자에 비해서 더 적은 생산 요소, 즉 더 적은 자본이 들어가서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얻는 우위를 우리가 절대 우위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품을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두 재화의 생산의 기회비용을 비교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또 뜻을 또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한 품목 생산이 다른 품목의 생산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관점에서 어떤 품목의 생산 비용을 그것 때문에 생산을 포기한 품목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재화를 포기해야 하는데 이 포기 품목의 가격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가볼게요. 두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두 나라 모두 상대적으로 그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어떤 말인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국가 A는 장미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그러면 국가 A는 장미를 생산한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 B는 컴퓨터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A는 장미, B는 컴퓨터를 생산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국가 A가 국가 B의 시장에 공급할 장미를 생산하는 한편 국가 B가 국가 A의 시장에 공급할 컴퓨터를 생산한다면 양국의 생활 수준은 함께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국제무역은 각국이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 생산을 전문화하고 그 재화를 서로 교환하게 함으로써 세계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앞에 나와 있는 비교 우위론이 세계 전체의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일문단이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중요한 것을 색깔을 따로 체크해서 줄을 쳐놨는데 여러분도 필기하시면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비교 우위론은 근본적으로 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생산이 많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더라도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과 차이가 없다라는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산량을 증가할 때 그 생산 비용이 똑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라고 보는 것이 수학 불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교 우위론은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but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생산량을 많이 물품을 많이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산량이 엄청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생산 규모가 커지면 생산량 증가율이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진다. 생산량 증가율이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지는 것은 수학 불변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비교 우위론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네요. 자, 이러한 수학 체증이 나타난대요. 수학 체증이라는 것은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지는 것이다. 수학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재화를 일정 단위까지 생산하는데 필요한 고정 비용이 10단위이고, 자, 예시입니다. 어떤 재화를 일정 단위까지 생산하는데 고정 비용이 10단위이다. 이거는 무조건 드는 비용이죠, 여러분. 고정 비용. 그래서 이거는 1단위를 생산하더라도 드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차리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다. 10단위이고 한 단위의 재화를 생산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1단위씩 추가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1단위를 생산할 때, 자, 내가 재화 1단위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면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의 재화 1단위 1단위당 생산 비용을 더한 11단위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1단위를 생산할 거예요. 그러면 한 단위를 생산할 때마다 비용이 1단위씩 추가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를 만들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런데 고정 비용이 10이니까 그러면 1단위를 만들려면 평균 비용이 11이 되겠죠. 평균 비용은 드는 비용 나누기 단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위를 만들 때는 11단위가 평균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2단위를 생산할 때에는 2단위를 생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1단위가 더 되겠죠, 여러분. 총 12단위의 생산 비용이 들고, 자, 그러면 고정 비용이 10이고 내가 2단위를 생산하려면 총 12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이 12니까 평균 비용은 나누기 2를 하시면 되겠죠. 12 나누기 2에서 6단위가 된다. 그러면 3단위를 생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다 플러스 또 1을 해주시면 13. 그러면 평균 비용은 13 나누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3단위로 줄어들게 된다. 평균 비용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산량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지는 바로 수학 체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학 체증을 예시를 들어서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는 이 문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문단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벨트 형성에는 이러한 수학 체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폴 크루그먼은 자 핵심 인물 나왔습니다. 지리적 집중 모형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리적 집중 모형이 뭔지 이제 살펴봐야겠네요. 공급에서의 수학 체증과 수학 체증 증가율이 더 많은 것, 공급과 수요를 연계하는 수용비, 수학 체증과 수용비 그리고 이 수요라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에 기초를 한다. 지리적 집중 모형에서 필요한 세 가지였습니다. 동쪽과 서쪽이라는 오직 두 생산 입지만 존재하고 동쪽과 서쪽에만 생산 입지가 있다. 그 다음 농산물과 공산품이라는 두 가지 생산물만 있으면 모든 국민이 오직 이 두 가지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나라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동쪽과 서쪽 이렇게 두 가지 생산 입지가 존재한다.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자, 서쪽, 동쪽. 이렇게 입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산물과 공산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모두 일을 한대요. 농산물은 토지를 이용해서 생산되므로 농부의 수는 양쪽의 토지량에 비례하게 되는데 토지량에 농부의 수가 비례한다는 거죠. 이 나라는 동쪽과 서쪽의 토지량이 동일해서 총 노동력의 60%를 차지하는 농부가 양쪽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여러분, 총 노동력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노동력을 말하는 거죠. 그것의 60%예요. 근데 그 60%가 동쪽과 서쪽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동쪽에 30, 서쪽에 30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공산품은 동과 서 어느 한쪽에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자 다시 가볼게요. 동쪽에 있을 수 있고 서쪽에 있을 수 있고 또 양쪽에서 생산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 입지에서만 생산된다면 다른 쪽 시장에 공산품을 공급하기 위한 그렇죠. 다른 쪽도 필요할 테니까요. 수송비가 발생하고 양쪽 입지에서 모두 생산된다면 수송비는 들지 않는다. 그렇겠죠. 당연히 자기 입지에서 쓰면 될 거니까요.
하지만 양쪽 공장의 설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서쪽도 하고 동쪽도 공장을 설비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2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입지했을 때는 고정 비용이 2배가 되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쪽, 서쪽 어느 한쪽에 입지했을 때는 수송비가 드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꼭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냥 이런 비용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산품 1단위당 수송 비용은 1단위이고 자, 공산품을 한 개 할 때 수송 비용이 1단위가 든다. 한쪽의 공장을 설비를 갖추기 위한 고정 비용은 4단위이다. 여기 자, 체크를 할게요. 중요한 부분은. 그리고 해당 입지의 인구에 비례하게 되는 공산품에 대한 총 수요를 10단위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래서 모든 총 수요는 10단위, 10단위를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나눠야겠네요.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표가 잘려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뒤로 여기 붙여놨죠. 붙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나라에 만약 기존의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보시면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었을 때 원래 기존에 있던 거죠.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동쪽에 이렇게 다 밀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집중되어 있다면 동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 수요의 3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동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산품 수요는 인구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농부가 30%가 동쪽에 있었고요. 여기 앞에서 필기했던 거를 다시 보겠습니다. 농부는 총 60. 근데 양쪽의 토지가 균등하기 때문에 서쪽에 30, 동쪽에 30이에요. 자, 그러면 공산품 수요는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농부가 여기 30이 있으니까 여기에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봤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서쪽에는 농부만 있어요. 총 10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수요가. 자, 서쪽에 3, 그 다음에 동쪽에 3. 나머지 몇이 남았죠? 4가 남았어요. 그럼 이 4가 농업 아니면 제조업이라고 했으니까 제조업에 있어야 되는데 동쪽에 제조업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4는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제조업 노동자 수요 4단위를 합쳐서 총 7단위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중에 농부 서쪽 3, 그 다음에 동쪽 3, 제조업은 서쪽 3, 동쪽 3, 제조업은 서쪽에 4. 이렇게 해서 동쪽에 4죠. 죄송합니다. 동쪽에 4. 총 7이 되겠다. 됐나요? 그 다음에 서쪽은 남은 거죠. 서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의 수요만 존재하기 때문에 3단위가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이때 한 기업이 어떤 다른 기업이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업이 자, 여기에 갈까 여기에 갈까 고민을 한다는 거죠. 한 기업이 동쪽에 공장을 세운 후에 자, 동쪽에 세워졌다. 이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여기 안 갈 거예요. 세운 후에 그 단일 공장에서 동쪽과 서쪽에 공산품을 공급한다면 동쪽에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쪽에 집중되었을 때 동쪽에 공장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때 공장의 설비를 갖추기 위한 고정 비용 4단위와 여기 있죠 여러분.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비용이 4단위가 든다라는 거. 수송비가 3단위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공산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농부들도 공산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인구수에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산품 3을 농부수에 비례하는 3단위를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한 단위당 수송비가 1단위 든다 했기 때문에 농부 3단위에게 수송비 3단위가 든다라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수송비 3단위가 발생한다. 자, 지금 계속 표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서쪽의 단일 공장에서 전국 시장에 공급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 11단위보다 자, 동쪽에 지우개가 꺼내졌네요. 동쪽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만약에 서쪽에 공장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총 비용이 11단위가 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1단위 드는 것보다 당연히 그러면 총 비용 7단위가 더 유리하겠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동쪽과 서쪽 양쪽의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도 유리한데, 왜냐면요 여러분, 양쪽에 세웠을 때는 어때요? 총 비용이 8단위가 들죠. 역시 동쪽에 세웠을 때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도 양쪽의 공장을 세울 때는 수송비는 들지 않으나, 수송비 위에 보시면 0 되어 있죠. 자, 고정 비용이 8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네, 양쪽에 설려면 동쪽사, 서쪽사 8단위가 된다는 거죠. 세모 나쁘니까요. 따라서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 집중되어 있을 때 기업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 그것은 바로 총비용이 가장 낮게 드는 것이겠죠. 동쪽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동쪽에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 됐나요, 여러분? 자, 이처럼 제조업의 분포 상황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은 달라지게 된다. 보시면요, 양쪽에 똑같이 제조업이 분포했을 때는 어디가 제일 나아요? 역시 똑같이 양쪽에 세우는 게 낫고요. 서쪽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보시면 총 비용이 제일 나은 서쪽에 이 기업도 설립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좀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 왔어요.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건국 초기에는 미국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으며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대부분 농사를 지으니까요. 교통시설의 미비로 아직 발달하기 전이죠. 수송비가 매우 비쌌다. 교통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를 다른 곳에 보내려면 많은 돈이 들었어요. 따라서 이 시기에 지리적 집중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점차 농업에서 공업으로 산업이 이행되면서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제조업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시간이 흘렀죠. 제조업에서 드디어 규모의 경제가 증가하였고, 교통시설도 발전했나 봐요. 확충에 따라서 수송비가 크게 낮아졌으며, 비농업 거주지의 인구 비중이 증가했다. 농업 안 하고 제조업으로 인구가 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결과 미국의 북동부와 중서부 동쪽의 매우 좁은 지역에 강력한 제조업 벨트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막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토지와 새로운 자원이 미국의 서쪽에서도 개발되고, 또 남쪽에서는 노예제가 종식돼서 노동력이 풍부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생산 요소가 많이 확충되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렇지만 오랫동안 확고히 자리를 잡은 제조업 벨트에 어디에 있는 제조업이죠? 위에 있죠. 19세기 후반에 형성된 요 미국의 북동부와 중서부 동쪽의 제조업 벨트의 견인력이 매우 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뭉쳐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강해서 이 지역의 제조업 집중 현상은 미국의 북동부와 중서부 동쪽이죠.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설명을 들어서 화면이 돌아가 버렸네요. 설명을 들어서 조금 이해가 쉽게 되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1번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의 근본적인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한계 나와 있지 않았고요. 2번 두 경제학자의 핵심적인 이론을 제시한 후까지는 맞는데 장단점 비교 없었습니다. 3번 경제학 이론이 발전해온 과정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없고요. 4번 기존의 이론과 부합하지 않는 경제 현상을 새로운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이론 비교 우위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새로운 모형, 바로 뭐였습니까, 여러분? 폴 크루그먼의 지리적 집중 모형을 설명했죠. 정답 4번 되겠네요. 5번 경제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된 배경 따위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쉽게 4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우위론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윗글에 비교 우위론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여러분 1문단 되겠습니다. 1문단. 자, 그러면 1문단을 여기 크게 띄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의 생산을 전문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의 생산을 전문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맞는 설명이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모든 재화의 생산에서 절대 우위를 갖는 나라도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 된다라고 했는데 일문단 보시면 두 재화 모두 절대적 우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두 재화의 생산의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두 나라 모두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에 국제무역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국제무역을 통해서 양국의 생활 수준이 함께 향상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면 2번도 맞는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모든 재화의 생산에서 절대 우위를 갖지 못한 나라도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방금 보신 부분이죠. 두 재화의 생산의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두 나라 모두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데서 볼 수 있었고요. 4번입니다. 비교 우위론을 갖는 재화의 생산 규모가 커지면 그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평균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비교 우위론은 기본적으로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여러분. 그쵸? 근데 이것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재화의 생산 규모가 커진다 하더라도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평균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수학 불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생산하는 평균 비용은 줄어드는 게 바로 비교 우위다라는 설명은 틀렸겠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국제무역을 통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국가들은 생활 수준이 함께 향상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 문단에 생활 수준은 향상된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1문단에 정답은 쉽게 4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가볼게요. 폴 그루먼의 견해에 따라서 기억의 상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의 상황은요. 자, 이것도 역시 이 표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보시면요. 기억의 상황이라는 것이 기억의 상황이라는 것이 이 나라, 지금 표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0으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표를 보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3번 풀어볼게요. 1번. 기존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30대 동쪽 30, 서쪽 30, 3대 3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제조업이 만약에 동쪽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제조업이 4가 있어요. 그러면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 1번은 맞는 설명이겠네요. 2번입니다. 기업은 기존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입지로 할 때 그렇지 않은 곳을 입지로 할 때보다 공산품 공급을 위한 수송비가 적게 발생한다. 동쪽에 집중했을 때 동쪽에 입지하면 수송비 3, 서쪽보다 싸고요. 서쪽에 집중되어 있을 때 서쪽에 입지할 때 수송비 3, 역시 동쪽에 할 때보다 싸네요.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입니다. 기존의 제조업이 양쪽에 똑같이 분포되었다면 자, 지금 여기 두 번째 칸을 말하는 거죠. 기업은 동쪽과 서쪽 어디를 입지하더라도 공산품 공급을 위한 수송비가 동일하게 발생한다. 양쪽에 있을 때는 동쪽에 있을 때 5, 서쪽에 있을 때 5 동일하게 발생하네요. 그러면 3번도 맞겠습니다. 4번입니다. 기존의 제조업 분포 상황과 무관하게 어디에 있던지 기업은 양쪽을 입지로 하는 것보다 동쪽과 서쪽 어느 한쪽을 입지로 할 때 공산품 생산을 위한 고정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동쪽에 있을 때 기업은 4, 서쪽에도 4. 양쪽에 있을 때는요. 양쪽에 있으면 8, 역시 4, 4. 서쪽에 있을 때도 4, 4. 근데 양쪽에 있으면 8입니다. 자, 어느 쪽이든지 무관하게 양쪽에 입지로 하는 것이 동쪽과 서쪽 어느 한쪽을 입지할 때보다 공산품 생산을 위한 고정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 그렇죠, 여러분. 동쪽, 서쪽 어느 한쪽으로 입지할 때 4, 양쪽은 8입니다. 적게 발생하는 거 맞네요.
정답 그럼 5번이겠네요. 자, 5번 체크하고 5번 볼까요? 기존 제조업이 서쪽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자, 세 번째 칸입니다. 동쪽을 입지로 한 기업은 서쪽을 입지로 할 때보다 총 비용에서 공산품 생산을 위한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요. 만약에 동쪽에 입지했을 때 동쪽에 입지할 때는 고정 비용이 4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총 비용은 1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쪽에 입지할 때는 고정 비용은 4가 되겠는데요. 총 비용은 7입니다. 그러면요. 서쪽을 입지로 할 때보다 동쪽을 입지로 했을 때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은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라고 보셔야 되죠. 11과 4, 7과 4를 비교했을 때 고정 비용은 동쪽에서 더 비중이 작겠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도 역시 사진을 띄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표 사진이긴 한데요. 이 표를 좀 지우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4번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지우개로 좀 지우고 여러분 보겠습니다. 지우개. 자, 1번 A 부분 보세요. A는 지금 3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A 농부의 수요 3단이라고 되어 있죠. A는 공산품에 대한 이 나라의 농부 전체 수요 중 절반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수요는 6이니까 60%니까 3, 3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절반의 3단위 역시 맞네요.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B는요. 제조업 노동자 수요 4단이네요. 공산품에 대한 이 나라 제조업 노동자 수의 전체에 해당한다. 그렇죠. 3, 3 되어 있고 동쪽에 쏠려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집중된 상황을 말하니까 전부 다 제조업은 여기 동쪽에 있다. 이 나라 제조업 노동자 수 전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C예요. C는 서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의 수요만 존재하기 때문에 3단위이다. 이 3단입니다. 공산품에 대한 서쪽의 수요 전체. 그렇죠. 방금 했다시피 농부 3, 3이고요. 제조업은 동쪽에 4. 그럼 서쪽은 3, 농부밖에 안 살겠네요. 서쪽 전체의 수요이다. 맞는 말입니다. 4번입니다. D는 고정비용 4단이죠. 서쪽의 단일 공장에서 전국 시장에 공급할 때 발생하는 고정비용과 같다. 그렇습니다. 한 곳에 집중할 때, 동쪽에 집중할 때 서쪽에 공장을 세우더라도 고정비용은 4겠네요. 자, 이것도 역시 정답은 그럼 5번이 되겠네요. 자, 2예요. 2는 총 비용 11단이죠. 서쪽의 단일 공장에서 전국 시장에 공급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 11단위. 자, 지금 첫 번째 칸에 서쪽 11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공장 설비를 갖추기 위한 고정비용과 고정비용 4죠. 동쪽에 있는 농부의 수요는 3입니다. 합한값은 7인데 A는 11이죠. 정답은 쉽게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윗글에 가도 역시 밑에 사진으로 따왔습니다. 여러분, 윗글에 가는 이 지역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이 지역의 제조업 집중이죠. 바로 미국의 북동부와 중서부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나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 공통점을 찾는 거겠네요. 보기 보겠습니다. 영문 타자기의 표준적인 키 배열은 좌측 상단이 QWERTY로 되어 있다. 이 배열은 타자기가 수동이었던 시대에 옛날에 활자 치는 기계의 팔이 뒤엉키지 않게 타이핑 속도를 일부러 늦추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한다. 타자가 전동 방식으로 바뀌면서 더 효율적인 키 배열 방식이 고안되긴 했지만 더 좋은 게 나왔대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QWERTY 배열은 현재까지 우리의 컴퓨터 자판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소비자들의 편리를 위해서겠네요. 자, 그러면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 찾아볼게요. 1번 시작된 이후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시작된 이후에 필요성이 커졌다라는 것은 가와 나 모두 필요성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틀렸습니다. 2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에 대한 설명이죠. 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3번 시작될 때의 조건이 변했지만 계속 유지되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지금 그 이후에 가는 새로운 토지와 새로운 자원이 서쪽에 개발되고 남부의 노동력이 풍부해졌지만 이 견인력 때문에 계속 유지되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습관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대체 가능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나는 여기에 대체 가능한 것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역시 틀렸고요. 5번 생산자보다는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시작된 것은요. 역시 둘 다 맞지 않습니다. 가는 심지어 생산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수능 특강 사회문화 2강 해설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